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3월 프랑스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자르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여배우 코린 마시에로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색 페인트칠 범벅이 된 의상에 당나귀 탈을 쓰고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마시에로는 갑자기 옷을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마시에로는 정부 극장 폐쇄 조치에 반발하는 뜻으로 나체 시위를 벌인 겁니다. 만약 이 시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나체 시위를 한 마시에로의 배에는 영어로 문화 없이 미래도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등에는 프랑스어로 예술을 돌려줘 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건 프랑스 총리 장 카스텍스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나체 시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2018년 한 강남구에서 서울 강남구였죠.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의 탈의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이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공연 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단체의 집회를 공연 음란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관련 판례를 통해서 신체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나체 시위의 경우에는 공연 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취지로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위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노출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주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것을 공연 음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을 쳐다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경우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위의 목적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에는 이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가 의도하는 목적,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또록또록 분명하세요. 이게 스피치 하는 거 이렇게 좀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요. 따로 공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법률 요건을 잘 나눠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들을 때마다 명쾌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남 3녀 중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을 이기기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부모님과 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18살이 되는 해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만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2살 때 친부모를 잃은 제 존재를 알고는 저를 데리고 왔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기까지 부모님과 한 집에서 생활을 했고 누나들도 친누나로 알고 지내왔는데 집안 어르신의 말 한마디를 계기로 제가 친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 한때 방황을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극복했는데 이번에 소장을 받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청구처럼 이제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을까요? 보통 이제 친생자 관계에 관련된 소송은 혈연 관계를 바로 잡겠다라는 명목이 제일 큰데요. 네.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상속 문제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우리 아드님도 상속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기하신 소송 자체가 적법한지 뭐 인용될 수 있을지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일단 어머님의 의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에서 이제 우리 아드님을 제외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럼 먼저 사연자와 부모님과 관계부터 정확하게 좀 법적으로 짚어볼까요? 일단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직접 낳으신 그러니까 친생자를 네네. 이제 직접 낳은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요. 아니면 입양을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연 올려주신 분은 부모님이 직접 출산을 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입양 관계에 해당하는 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입양 신고가 아니라 사연에서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입양을 할 의사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실제로 그 아이를 친자식을 키우듯이 이제 키워왔다면 그때 출생신고는 사실 말하자면 허위잖아요. 근데 그 출생신고 또한 입양신고로서는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친자식처럼 키워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하고 나의 관계는 입양 네.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자로서의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제기한 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잖아요. 네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 심판 청구, 이제 취소 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입양 신고가 아니라 출생 신고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입양 신고처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파양에 가름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지만 이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소송의 종류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소송의 종류는 맞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연자 간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어머니가 나와 그 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니가 따로 청구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단독으로 이제 아들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그 입양된 아이의 관계에 영향을 그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최소한 아버지하고 이 아드님과의 관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해달라. 이 청구를 하신 부분은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확인의 이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군요. 어머니와의 양자 관계, 네. 아버지와의 양자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될 수 있다. 네. 그럼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하고도 지금 출생신고가 됐고 이제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어머니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일단 혹시라도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재판상 파양 사유가 과연 존재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사연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도 어쨌든 처음에는 뭐 동의는 안 하셨고 아버지가 데려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키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친자녀처럼 키우셨다는 거 보니까 입양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네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 파양 사유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재판상 파양 사유는 좀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 905조를 보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이제 해친 경우 네. 아니면 양자로부터 이제 양부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그걸 보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그리고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나 유기나 뭐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연자가 18세가 되어서야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 정도였으면은 네. 굉장히 이제 관계도 돈독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어머니의 청구에는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유는 좀 없어 보여서 결국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관계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뭐 부양을 안 하거나 연락을 끊거나 하면 이제 향후에 네네. 이것이 파양의 사유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섣불리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네. 어렵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첫 번째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럼 상속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지금 이 사건 소송에서 양친자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되면 네. 아드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 문제는 사실 상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정말로 아드님이 상속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뭐 상속재산 분할 청구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협의로 상속재산 네. 분할 그 협의를 하시는 게 사실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잘 좀 얘기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 안면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